Many students think that 이게 동사죠. 그런 다음에 the way to study is 동사. To sit in a chair and bear down on their books and notes as long as they can. 이게 동사죠. 이렇게 동사가 3개라서 접사는 2개 필요하죠.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that. 그러니까 요 that 같은 경우는 동사 바로 뒤에 나오니까 뒷문장에 명사가 빠졌냐 안 빠졌냐를 별로 확인할 필요 없죠. 바로 목적어 절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 that 이렇게 네모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여기서 as long as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 as long as.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요건 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동사가 3개고 접사가 2개고 다 찾은 거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바로 이런 거죠. The way to study. 공부를 하는 to study는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는 것이다. 형용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is to sit in a chair. 그냥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책상머리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and 그리고 bear down 이라 썼는데 여기서 bear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보지 않았죠. 내가 동사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and가 접속사, 등접사고 bear이 만약에 동사라면 진짜 동사인 얘랑 시제가 그 수가 맞아야 돼서 bear가 아니라 bears라는 형태를 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to sit 이게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bear down 이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to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bear down on their books and notes. 그러니까 책 보고 뭐 노트 필기하고 노트 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일 좋다라고는 보다는 그냥 그게 참 방법이다.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앉아서 버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As long as they can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as long as라는 단어가 뭐뭐 하는 한 이런 거죠. 여기서는 뭐뭐 하는 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이런 거죠. 이렇게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잖아. can이라는 조동사는 사실은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돼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똑같으니까 생략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다? can 다음에 여기 뭐? bear down. bear down 뭐 뒤에 쭈루루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bear down만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sit부터 들어가도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sit in a chair and bear down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도 되고요. 부분만 들어가도 괜찮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내용상으로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의 내용을 여기 뒤에다가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버텨라 이거죠.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죠. 근데 해보니까 wrong. 아니.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Your brain doesn't like that. 자, 당신의 뇌는요 doesn't like that.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딴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at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부분 말하는 거죠. 첫 문장, 첫 부분에 나왔던 그 내용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책과 책상만 그리고 노트만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 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에 pressing your brain into unending service becomes stressful after the 4 hour. 자,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요. 이 앞에 나오는 pressing부터 service까지 이 전체가 뭐가 돼?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어떤 거? 단수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press라는 단어는 누구랑 같이 붙어 있는 거냐면 press랑 여기 into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pressing your brain, 당신의 뇌를요 unending service, 끝나지 않는 서비스. Okay? unending service, 끝나지 않는 서비스에 밀어 넣는 것, 꾸겨 집어 넣는 것은요 becomes stressful after the first hour.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잖아. 굉장히 힘들고 stressful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unending service. 이 unending service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거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말이 unending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끝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티고 앉아 있는 거.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오케이? 너희도 고2 정도 되니까 이제 책상에 좀 어느 정도 좀 앉아 있는데 사실 힘들지 않아요? 뭐 한 2시간 책상에 그냥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나요? 좀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자, its efficiency will go down. 이거 동사죠. And you will start tired. 동사 2개입니다. 동사가 2개라서 접사는요. 여기 and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문법적으로 볼만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each란 표현 나오잖아요. each라고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대명사구나.
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뭘 찾아야 돼? 선행사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치라는 단어를 보면서는 우리가 어떤 거? 선행사의 선행사의 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치라고 썼으니까 선행사는 누가 되는 거야? 바로 brain 되는 거죠. brain이 단수니까 이치라는 형태를 써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뇌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봐봐, 이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찍어주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대명사를 봤으면 선행사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의 순서를 정할 때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선행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순서를 봤을 때 여기 이치라는 부분이 brain이라는 이야기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뇌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will go down. 점점점 감소해 가는 거죠. And 그리고 you will start tired. 당신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어디에다 별표 쳐놓냐면 tired라는 단어에다가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tired.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tire이란 단어는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면 여태까지는 tire란 단어를 타동사로 공부를 해왔어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 지치게 만드는 일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우리는 이렇게 썼죠. tiring job 이렇게 썼다고요. 굉장히 힘든 일 이렇게 썼고요. 근데 나 되게 지쳤어. 나 되게 힘들어. 라고 하면 I am tiring이에요. tired예요. I'm tired.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다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쓰면서 항상.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ire이란 단어가 지치게 하다. 지치게 만들다 라고 하는 타동사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tire의 행위자의 대상이야? 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am tired 라는 형태로 쓴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썼어? You will start to tire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가 동사잖아.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이긴 하지만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왼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앞에 가짜 동사인데 그 앞에 행위자가 안 나오잖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다? 생략했다. 왜 생략했다?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다? 여기에 you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얘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tired라는 형태를 썼었다고요. 근데 여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상식대로라면 start to be tired라고 써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 to tire 이라고 썼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알고 보니 tire이란 단어가 타동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존재하더라? 얘가 자동사로 지치다, 피곤해하다 라는 것도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to tire 이란 표현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정리. 다시 말할게요. tire는 누구누구를 지치게 만들다 라고 하는 타동사도 존재하고요. 그냥 지치다, 힘들어하다 라는 자동사도 존재한다고요. 그러니 to tire 이란 표현이 틀린 게 아니다. 이 표현이 괜찮다라는 거죠. 형태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보기를 만들어 놓고 맞냐 틀리냐. 틀린 것을 골라봐 라는 것을 보기 하나로 낼 수가 있더라. 틀리지 않다, 괜찮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그럼 여기서의 to tire 이란 형태는 바꿔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대로 그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여기서 to be tired 이렇게 써도 괜찮다. 역시. 오케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죠. to be tired. 이것도 맞다.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은 착각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계속 갑시다. The research on effective cognitive functioning shows that 이거 동사죠. Optimal, 아까 우리 시험 봤던 단어죠. Optimal study spurts of 20 to 40 minutes are the ideal amount of time for understanding and retaining information.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요. that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that을 보자마자 뒤에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명사절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왜요? 동사 뒤에 나왔잖아요. 목적어 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 information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on이란 전치사 있잖아요. 전치사 on은
이게 주제를 나타낼 때 보통 쓸 수 있다 그랬죠.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on effective cognitive functioning, 효율적인 cognitive functioning에 대한 연구는, 그러니까 only about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 조사가 shows, 보여줍니다. that optimal study spurts of 20 to 40 minutes. 여기서 오버가 나왔으니까 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의 optimal study spurts, 가장 이상적인 공부 스퍼트, 우리가 그 달리기 할 때 막판 스퍼트 이런 거 말을 하잖아요. 오케이? 막판에 집중 이런 거죠. 막판에 집중, 학습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are the ideal amount, 한 40분에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amount of time, ideal amount of time,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다. 무엇을 위해서? For understanding and retaining information,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retain,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한 40분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So, 그러니까 말이야, taking a break actually helps your performance.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take a break, 잠깐만 다시 taking a break,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쓴다? 여기서 helps라고 단수형 동사를 써주는 것이다. 아까 나왔던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신의 어떤 수행 능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When you don't take planned occasional breaks, your sympathetic nerve system pushes you into burnout mode. 그렇죠? 동사가 지금 두 개라서 접사는 여기 when이요. when부터 어디까지? 여기 breaks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신이 계획적이고, 근데 왜 계획적이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 말도 이제 필자에 어떤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 planned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해서 쉬라는 거죠. 어떤 거? 한 2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거니까 10분마다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오케이? 지나치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길게 가는 것도 아니죠. 오케이? 한 2시간 공부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한 40분 간격으로. 한 40분 정도의 간격으로 좀 쉬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50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자, 수업 시작해서 시작 정확히 해가지고 50분 빡 끝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도 출석 체크하고요. 잠깐 테스트 보고요. 오케이?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시간 쭉쭉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된다는 거죠. 수업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이 짧죠. 그럼 마찬가지로 걔네들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지식들이 담겨져 있는 수업 시간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이따금씩의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휴식이 중요한데 그걸 취하지 않으면 이 sympathetic nerve system, 여기 밑에 나오죠.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pushes you, 여기서 push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붙는 거다? into라는 단어랑 붙는 거죠. 당신을 burnout mode. 우리 burnout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 탈진 하얗게 불태웠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모드로 들어가게 합니다. Studying for 2 to 3 hours non-stop is, 이거 동사죠. counterproductive and it can turn into a chronic drain on the person's available energy. 동사 두 개라서 접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for 2 to 3 hours non-stop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studying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단수다라는 것이고요. counterproductive, counter가 역반대 이런 거잖아. counterproductive니까 역효과 납니다. 2-3시간을 쉬지 않고 공부하잖아요. 그 역효과 나요. 역효과. And 그리고 it can turn into a chronic drain. drain이란 단어가 원래 동사로 사용하면 배수하다, 물을 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 빠져버림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chronic drain이죠. 만성적인 지침이죠. 오케이? 뭐에 대해서? On the person's available energy. 어떤 사람의 이용 가능한 에너지, 그 에너지에서의 만성적인 drain, 유출이라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죠? 필자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봐봐,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내용상으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내용상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 여기 non-stop이죠. 이 non-stop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non-stop이 여기 나오는 여기
don't take planned occasional breaks가 바로 non-stop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2-3시간 동안 공부하잖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지쳐버릴 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 그럼 여기서의 burnout mode 라고 하는 것도 뭐랑 같은 말이다? chronic drain 이라는 말과 또 이렇게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냥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잠깐만 봐봐. 지금 내가 말로 쭉쭉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으로 내뱉게 되는 말이 뭐가 돼? 결국에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카운터 프로덕티브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른 거는 됐죠. 다음으로 할게요. Occasionally, one toddler will raid another's territory. 아까 시험 봤던 단어죠. Provoking a brief but intense clash of wills. 지금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이요. 토들러가 뭐냐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들 있잖아요. 오케이? 애기들. 오케이? 그 좀 이제 키드보다도 조금 어린 그런 것들을 이제 토들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한 아이가 will raid another's territory. 문장 끝났죠? 여기까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raid란 단어가 영화 제목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침략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raiders 이렇게 해가지고 침략자들 뭐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아이의 영토를 침범을 합니다. 아까 territory라는 단어 영영 뜻풀이 봤었지만 controlled, land controlled 이렇게 나왔잖아요. 통제권이 유지가 되는 그런 공간을 territory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긴 내 공간이야. 그러니까 raid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냥 enter라는 표현보다 raid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그 애가 여기 다 지 땅인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막 침범을 했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provoking a brief but intense clash of wills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clash이란 단어, 여기 clash 충돌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동사는 하나고요. 접선 따로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provoking이란 표현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없죠. 문장 끝났죠.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ing부터 나오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유발하는 거죠. 불러 일으키는 거죠. 뭘 불러 일으켜요? A brief, 되게 짧지만 강렬한 의지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면서 말이에요. Battles of this sort can be more easily managed by grouping twos according to similarities in temperament. 여기서 can be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can be more easily managed까지 동사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왜냐면 BPP, 수동태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류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라는 단어를 썼죠. 오케이? 왜 짧기 때문에 전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뭐에서 by grouping twos 가로 묶을게요. according to similarities in temperament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여기서 dissort 이렇게 나오잖아요. dissort. 이 dissort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dissort라고 지시사가 나오잖아요. dis라고. 그러니까 얘가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해라라고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앞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전투. 이 전투란 단어가 여기서 clash란 단어랑 매칭이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by grouping twos, 여기서 twos라는 표현 썼는데 twos가 뭐냐면 두 명. 이 두 아이 있잖아. 왜 두 명의 아이냐면 one toddler, another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twos가 되는 거죠. 그 두 명이요. 한 명이 있고 또 다른 아이의 영토에 침범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아이들을 묶어놓는 거죠. 어떻게? According to similarities in temperament. 자, 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similarities in temperament.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상에서의 공통점, 유사성, 오케이? 비슷한 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묶어 놓으면 뭐가 된다? easily managed. 쉽게 관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단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easily managed 이렇게 하나, similarities in temperament 하나. 오케이? 요걸 가지고 있으면 이 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더 할게요. For instance, 예시죠. 요거는 별표 하나 써놓으시고. 근데 요 예시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시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전체 그리고 일부. 전체에 대한 일부가 예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relatively passive is going to's can play alongside one another for long period of time without conflict.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뭐 여기 이렇게 for long period of time without conflict 이런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문장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예시를 썼냐라고 하면 이렇게 할게요. temperament 기질 그리고 여기서 relatively passive and is going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돼요? temperament는 전체가 되는 거죠. 얘는 전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passive 수동적인 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니까 예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 몇 번 했었는데요. 그 연결어를 찾으실 때는 그냥 흐름상 이렇게 보지 마시고 특정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관계를 따져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됐죠? 상대적으로 passive하고 is going to's 이런 아이들은요 can play alongside one another 서로 잘 어울려서 놀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에요. 싸움도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그럼 여기서 요 말은 어떤 거? similarities in temperament 그리고 easily managed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붙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잠시 다시 설명할게. 요 위에 거 easily managed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easily managed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easily managed 요거를 어디에 연결하시냐면 without conflict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 오케이? 그냥 또 하나 잠깐 더 가볼게. On the other hand 얘는 뭐예요? 얘는 역접이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a group of active, assertive twos will clash, especially at first, but will arrive at detente within short order if allowed to work things out pretty much on their own. 그렇죠? 지금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사는요 여기 but이란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문법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면 especially at first는 가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arrive at 정도로 보시는 건데 arrive at 이라고 쓰면 arrive가 자동사죠. 잠깐만 하나만 쓸게요.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처음에 뭐 나온다? which 그리고 arrive at 또는 in 정도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말이 get to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get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arrive나 get이란 단어는 뭐다? 자동사다.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reach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다. 얘는 타동사니까 어떤 거?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여기선 자동사를 썼으니까 arrive at detente가 되는 거죠. 오케이? Within short order 이렇게. 잠깐만. 근데 지금 접속사가 하나 더 있죠.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if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 주어 동사는 따로 나오지 않는데 if는 단어가 나왔죠? 뭐예요? if. 잠깐만. 요 문법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법이죠. 어떤 거?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오케이?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경우에서는 어떤 것이다? 여기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된다 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 근데 나는 뭐 어차피 결과도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이거 분사 구문이라고 판단하자. 어차피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ed로 시작을 한 거니까 being이라는 형태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야.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본다면 if they twos니까 그 두 명이니까 they are allowed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오케이?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요 앞에 요거는 분사 구문이라고 본다면 being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being allowed.
잠깐만, 여기서 being allowed가 생략되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다시 뭐가 된다? if they are allowed 이렇게 된다. 됐죠? 아니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결과가 그냥 if they are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고 그냥 분사 구문이라고 봐도 돼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결과론적으로 똑같아지니까요. 됐죠? 그리고 형태상으로도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allow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 차이는 없다. 어떻게 보던 상관이 없다. 만약에 allowed to work things out pretty much on their own. 자기 거, on their own, 그들 거, 그들 거, 각자의 것대로 꽤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허락받는다면, 오케이? 그 무슨 말이야? 각자 자기 것대로 노는 것을 허락받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레이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 거 각자 같이 있더라도 각자 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이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클래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좀 더 갈게요. 잠깐만 가기 전에 아까 내가 했던 말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easily managed가 without conflict 이 부분 연결된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예시잖아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 뒤에는 on, diado, hand 같은 경우도 일종의 예시가 되는 거죠. 맞아? 일종의 예시죠. 왜냐하면 이게 템퍼러먼트가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얘가 부분이 된다면 active, assertive도 부분이에요. 얘도 부분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순서상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와야 되죠.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active, assertive랑 passive, easygoing이랑 서로 반대다. 이렇게 반대라고 잡아 놓으시면 on, diado, hand가 있는 이 녀석이 뒤쪽으로 와야 된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사실은 봐봐. 이 연결어 on, diado, hand가 없고 for instance가 없다 치더라도 얘네들이 없다 치더라도 이 문장 뒤에 easily managed 뒤에 얘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관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오케이? 발레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게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발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논리상 잘 맞다라는 겁니다. 됐죠? 좀 더 갈게요. 뒤에. In this instance, 이러한 예시에서 the role of the supervising adult is to prevent bodily harm, not determine the packing order. 됐죠? 동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not determine 이렇게 나오는데 이 not determine는 뭡니까? 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요, 요건 따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고요. 요거는 구문상 어떤 것이냐면 주어, 동사 한 다음에 not A 이렇게 쓸 수 있죠. 주어 동사다. A가 아니라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많이 봤던 구문은 not A, but B 이런 거 많이 보죠. A가 아니라 B야 이렇게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예문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this 이것은요. This is not a dog, but a wolf. 이렇게요. 야, 이건 개가 아니야. 늑대야. 오케이? 나대의 법비니까 이건 개가 아니라 늑대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This is a wolf. 야, 이건 늑대지. not a dog. 개가 아니라.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것을 여기서 써준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해석 이렇게 하면 되겠죠. supervising adult죠. 근데 잠깐만, 이렇게 덩어리되는 거 아시죠? 관사랑 명사 이렇게 붙는 거니까 supervising adult. 지켜보고 있는. 오케이? 이 꼬맹이 토들러들이니까 얘네들을 supervise, 관찰하고 있는 어른의 역할은요. 그 역할은 is to prevent bodily harm. 몸싸움하지 않게. 클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막 핥히거나 물어뜯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는 거, 관찰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packing order, 그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packing order는 사실 어떤 것이냐면 그 pack이란 단어를 보통 언제 쓰냐면 닭들이 모이 쪼아 먹을 때잖아요. 이렇게 모이 같은 거 이렇게 쪼아 먹는 건 pack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순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packing order, 그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들 사이에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면서 싸움만 발생하지 않게 bodily harm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어른의 역할이죠. 됐죠? 뭐 하지 말라고요? On their own. 그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그들이 알아서 하니까 어른들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의 on their own. 지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뒤에 갑시다. We will suffer real trouble. However. 별표 칠게요. 연결어. 근데 있잖아. We will suffer real trouble. 동사입니다. suffer. When possible toddlers are mixed with active, aggressive ones. 그렇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when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진짜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큰 문제를 경험하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다면 잠깐만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린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떠오르냐면 바로 여기죠. similarity야. 오케이? similarity, easily managed.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easily managed가 뭐랑 반대가 돼? 얘랑 real trouble가 이렇게 반대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옆에다 살짝 써볼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옆에다 이야기해보면 easily managed 쉽게 관리가 된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얘는 플러스다가 되는 거죠. 이 플러스의 조건이 뭐예요? 플러스의 조건. 얘의 조건은 뭐? similarity죠. similarity. 유사성. 비슷한 점을 가지고 묶었을 때 이게 조건이죠. similarity. 유사성을 가지고 묶었을 때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거죠. 그러나 easily managed랑 반대가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real trouble.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에 대한 조건은 뭐가 돼야 돼요? 얘에 대한 조건은 similarity가 아니라 difference가 돼야겠죠. 차이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패시브 토들러랑 액티브 토들러랑 믹스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패시브 토들러 are mixed with active aggressive on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거 한마디로 요건 물론 이제 difference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요거를 좀 바꿔준다면 조건은 difference죠.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difference랑 같은 말이 뭐야? similarity가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 됐죠? 그러니까 전체 큰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법적으로 하나만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서 원지라는 표현 나오잖아. 아까도 대명사를 잠깐 봤었잖아요. 대명사를 보는 순간에 우리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선행사의 수를 찾으시라고 그랬죠. 선행사의 수 잠깐만 toddlers 복수로 나왔잖아.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toddlers 복수니까 뭘 쓰는 거야? 이렇게 수일치가 ones라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액티브하고 어그레시브한 애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걔네들만? 아니죠. 되게 많잖아. 애기들은 되게 많은 그 중에서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부정 대명사를 쓰는 것이 맞더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The more assertive toddlers sensing the advantage will take it. 자, 동사는 마지막 여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sensing the advantage 이거는 가로 묶어야 되겠네요.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sensing the advantage 여기만 보면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주어 동사 없죠.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 나왔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구나. 됐죠? 분사 구문 되는 거니까 얘는 뭐죠? 한번 바꿔볼까요? 오케이? as 한 다음에 뭐가 돼야 돼? toddlers니까 day라고 합시다. 요 day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assertive toddler가 되는 거죠. assertive toddler가 they 현재 썼구나. sense 미래 썼구나. sense the advantag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assertive한 애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라고 느낀 거죠. 오케이? 그걸 느껴서 더 more assertive toddler 되죠. 그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금 더 자기 주장인 assertive, 조금 더 자기 주장이는 그 아이가 will take it 그것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it은 뭘 말해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드밴티지, 그 장점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애기들 노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애는 야 우리 뽀로로를 가지고 놀자. 근데 어떤 애는 뽀로로 아니고 나는 타요를 갖고 놀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뽀로로가 점점점 이런 애가 있을 거고요. 어떤 애는 아 뭐야 타요를 가지고 놀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겠죠. 그럼 뭐 어떤 놀이 하게 돼요? 타요 놀이를 하게 되겠죠. 오케이? 지가 원하는 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너희들도 이제 다 거의 다 어른이 되어 가서 자기 색깔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제 하려고 하겠지만 아직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야, 점심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뭐. 어떤 애는 목숨 걸고 냉면을 먹어야 돼. 냉면을 먹게 되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아이들이 조금은 소극적인, 수동적인 아이들의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된다고요. 됐죠? 됐죠? 그 전체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뭐냐? 필자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까지는 없어요. 근데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있는 거죠. 오케이? 어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similarity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끼리 묶인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뒷부분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나 어떤 경우 목소리 큰 아이들 목소리 큰 아이들이 목소리 조금 작은 아이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봐봐. 그럼 전체 글 구성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실제로 본문에서는 뭐였어요? 본문에서는 연결어 문제였었죠. 요거랑 요거 어디였었지? 요거 for instance 요거랑 여기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연결어 문제로 나왔었던 건데 이 지문의 성격상 어떤 문제로 내기 제일 좋냐면 요약문을 만들어내기 참 좋죠. 오케이? 요약문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 이거죠. similarity 라는 거예요. similarity. 또 하나는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 집어넣을 수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이 자체를 요약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요약문이 된다면 요거 그리고 요거. 왜냐면 similarity랑 difference랑 동시에 빈칸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같은 성격의 말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조건과 조건을 둘 다 빈칸으로 만들진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는 조건, 하나는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빈칸 문제, 요약문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집중을 꽤 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지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Countless variations in the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have been done. 이거 동사죠. have been done. 이거 동사가 되고요. over the year. 됐죠? 동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on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두 개의 전치사 on이 있는데 on이란 전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오는 on은 아까 잠깐 말했던 주제를 나타내는 on이죠. 오케이? 마시멀로 스터디에 대해서 on이란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거죠. 아이들에 대한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스터디에 대한 countless variations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도의 변수라고 하는 것이 have been done over the years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over the years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몇 년에 걸쳐서 라는 표현을 썼잖아. 여기서 어떤 표현 나오냐면요. 여기서 over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이 over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이야 선이야? 당연히 선이 되는 거죠. 선이 되는 거니까 have been 이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것이고요.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변수가 되는 거잖아.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거죠. 오케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수동까지도 이렇게 나와서 뭐 have been done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할게요. By far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is that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Individual's performance can be manipulated. 이게 동사가 되죠. Manipulated by increasing the stress they are und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동사가 지금 3개가 나왔고요. 접속사는 2개가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절일 거야 라는 판단을 해서 바로 네모로 묶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고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죠. 오케이? 근데 찾을 수 있죠. 어디? 스트레스 명사, they 명사, are 동사, 명사, 동사고 under 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사실은 이제 by far 이제까지 중에서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가장 흥미로운 발견 이 실험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바로 is that 이런 건데요. individual's performance 한 개인의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manipulated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아기가 배불러 실컷 먹었어.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었고요. 저녁도 먹고 간식까지 다 먹었어. 근데 초콜릿을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면 다 기다리죠. 배부른데.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케이? 근데 한 3일 굶겼어. 그런 다음에 잠깐만 누가 기다려요, 그거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초콜릿 주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정도일 텐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뒤에 한번 가볼게요. All sorts of stressors have been studied. 여기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 stressor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stressor 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 all sorts 이렇게 나왔는데 all sorts of 어쨌거나 all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all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의 of는 뭐가 된다? 얘는 부분 표시의 of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분 표시의 of가 나온다면 of 뒤쪽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서 동사의 수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have been studied, 연구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다시 한번 for example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시가 되는 거잖아. 예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온 것이다? 전체와 일부의 관계다 라고 말을 했었죠. Subject might be asked 이거 동사죠. might be asked to think about or look at something distressing 이라 썼는데 여기서 look이라는 것도 동사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접속사는요 여기 or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look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이쿠 잠깐만 미안해요. 동사로 보지 않는 게 좋겠네요. sorry 미안해요. 이렇게 돼서 look가 think가 있네요. 미안 think를 못 봤네. think가 나오고요. loo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깨알 같은 문법은 어떤 것이냐면 무슨 thing으로 끝났잖아. 무슨 thing으로 끝났으니까 distress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죠. 됐죠? 예를 들어서 subject, 피험자죠. 그 피험자가 might be asked, 요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라고? To think about or look at something distressing. 굉장히 짜증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봐라 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그럼 여기서 그럼 전체와 일부의 관계는 뭔가요? 라고 할 텐데 여기서 all sorts of distressor 이게 뭐가 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얘가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something distressing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스트레서와 디스트레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 있고요. 배고픔을 유발하는 것도 있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그럼 여기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스트레서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They might be exposed.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To a loud noise or a strong smell while doing the task. 됐죠?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나와요? 여기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뭐부터 나왔다? doing. 이런 거보다 이런 거 분사 구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른 건 없고요. expose라는 단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pose가 뭐냐면 expose라는 단어는 어디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디에 노출시키다. 어디에 노출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러니까 be exposed to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loud noise or a strong smell.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나 소음이나 아주 강한 smell, 강한 냄새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더 확실한 예시. 오케이? 그 스트레서들. 그러니까 something distressing에 대한 또 예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오히려 loud noise가 있으면 기다리기 더 쉽겠죠. 오케이? 그 막 시끄러운 막 그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서 초콜릿이 맛있어, 마시멜로 맛있어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아, 짜증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식욕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퇴가 될 만한 그 요인이 좀 더 있겠죠. 근데 강력한 냄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강력한 냄새가 배고픈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럼 먹고 싶겠죠. 근데 역한 냄새나 안 좋은 냄새가 나. 그럼 참기 더 쉽지 않을까 이런 거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더라. manipulate이죠.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갑시다. 뒤에 가보니까 the testing room might purposefully be made. 이거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too hot, too cold, or too crowded. 얼마든지 좀 조작이 가능하죠. 그 테스트를 하는 그 방을 purposefully 굉장히 일부 고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덥게, 너무 춥게, 또는 너무 붐비게. 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상황, 정신산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산만하면 또 기다리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studies show that. 연구조사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The greater the emotional, physical, or psychological stress is, the harder it is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됐습니까? 지금 동사가 3개고요. 동사 3개라서 원래는 접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원래는 2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접속사가 여기 대시라는 접속사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여기 옆에다 잠깐만 설명할게요. 요거는 왜 그러냐? 왜 접속사 하나가 빕니까? 왜 안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 얘기 자주 했었죠.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형태는 원래 모양은 얘가 as,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였다. 그래서 원래는 as라는 접속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as,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이 각각 여기에 숨어있는 비교급과 여기에 숨어있는 비교급을 강조를 위해서 이 비교급을 앞으로 빼고 이 비교급을 앞으로 빼서 특수한 구문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접속사를 생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로 나와 있는 the great 그리고 the harder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 형태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장을 보면 아, 접속사가 숨어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The greater the emotional, physical, psychological stress is. 됐죠? 이렇게 자르는 거죠. 더 greater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the great, is the great. 더 커질수록, 더 커짐에 따라서 the harder, 이게 한 덩어리죠. the harder it is. 문장 이렇게 봐야 돼요. the harder it is입니다. the harder it is. 여기서 is가 뭐가 돼요? 여기서 is은 뭐가 돼요? 가짜 주어가 되고요. for us가 의미상 주어가 되고요. to delay gratific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만족감을 딜레이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참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이 요 글에서 필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마시멜로 같은 경우는 딜레이를 하면 할수록 이 아이가 어떤 능력이 좋다. 뭐 추후에 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보니까 어떤 성공에 대한 뭐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게 기본적인 마시멜로 어떤 테스트의 결과이었던 건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수정이 가능하냐?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뭐 조작이 가능해. 그럼 이 결과물도 뭐 끼워 맞추기 아니야? 좀 별론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조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That tells us that a child's ability to resist an impulse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of arousal. 자, 동사가 지금 2개, 접속사는요 여기 대시 이렇게 있어요. 요 that도 나는 그냥 한 번에 네모로 묶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tell이란 단어가 4형식 동사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직접 목적어 위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that부터 어디까지? arousal까지 그냥 묶어줬어요. 여기 뒤에는 콜론이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자, 그것은요. 잠깐만 여기다가 별표 줘야죠. that. 요 that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야? 요 that이라는 단어는 앞문장 요걸 말해주는 거죠. 앞문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그 참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a child's ability to resist an impulse 라고 썼는데 충동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능력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delay gratification인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것, 그 만족감을 참아야 되잖아. 이거 마시멜로 먹고 싶은데 이걸 참아야 되는 그 능력이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of arousal. 이게 뭐에 대한 얘기다? arousal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다? arousal. 이 arousal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말하는 거죠. 기분을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arousa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 지수를 말하는 거죠.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arousa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all sort of stress.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arousal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서 오케이? 달라진다는 거죠. 참고로 요 옆에 잠깐만 arouse란 단어가 있죠. arouse란 단어가 arise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arise는 그냥 발생하다예요. 그냥 발생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불규칙 변화가 됩니다. arouse, arisen. 지 마음대로 바뀌었네요. 자동사란 뜻이죠. arouse란 단어는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aroused.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타동사가 되겠죠.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면 타동사고요. 지멋대로 바뀌면 자동사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arouse는 타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불러일으키다. 그런데 보통 사전 찾아보시면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뭐뭇을 불러일으키다라고 써 있을 건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괄호치고 감정 따위를 어떤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동요시키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동요시키다. 그 동요라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야 라고 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갑시다. The result of too much stress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의 결과물이야. And 그리고 the effect this has on energy reserves. 동사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뭐야, 명사, 동사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대시란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This has 이렇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요. 뭐에 대한 영향이요? Energy reserves죠. 에너지 보존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영향이 된다는 거죠. Effect 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막 들끓어 올랐어요. 짜증이 막 났어요.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짜증나네. 아이씨 이거 참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불러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간식까지 후식까지 다 먹었어요. 만족감이 높아요. 오케이? 스트레스는 없어요. 기다리래요.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얼마든지. 좀 더 갑시다. How hard is it to think clearly when you're stressed out or exhausted? 동사는 여기 is,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는요. 여기 when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when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When you are stressed out or exhausted. 잠깐만, 이건 뭔 얘기예요?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exhausted 되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 지수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잠깐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임펄스를 견딜 수 있다 없다? 임펄스를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how 겁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how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가 it is it to think clearly. 명확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잠깐만, 이 명확하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think clearly가 무슨 말이에요? 이 think clearly가 충동을 버텨내는 거예요.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나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요. 엄마가 잠깐 먹지 말고 견디라고 그랬어. 잠깐만 참으라 그랬어.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고파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이런 거죠. 나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잠깐 기다리래요. 2개 준대요. 그럼 내가 한 10분을 기다리면 초콜릿 2배로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잠깐 버티는 것이, 견디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이야. 애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notice.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Notice. 자, how much easier it is to resist temptation when you're feeling calm. 반대말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오케이? 동사 3개입니다. 접속사는요. How much easier. 근데 여기서 이 문법이 잘 봐봐. notice 한 다음에 여기서는 how hard is it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notice 한 다음에 how much easier it is죠. 왠지 아시겠어요? 얘가 뭐다? how much easier. 이 부분이 접속사 역할을 한 거다. 맞습니까? 그럼 뭐야? how much easier가 뭐가 돼요? 의문사가 된 거네요. 맞습니까?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네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네요. 간접 의문문이 되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어순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로 했죠. 어순은 무조건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접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당신이 침착해요. 침착한 상황에서는 How much easier? 얼마나 더 쉽겠어요. It is. 잠깐 이 is보다 가짜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To resist는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쉬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resist a temptation 이라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think clearly가 되는 것이고요. resist an impulse. impulse가 temptation이 되는 거니까 같은 말이 되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본문의 내용이고요. 결국에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 결국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냐라는 거죠. 스트레스 지수죠. 스트레스 지수라고 쓸게요. 스트레스의 정도, 스트레스의 정도와 얘와 resist, 유혹 이렇게 되는 거죠. 유혹을 견디는 거, 오케이? 스트레스 지수와 유혹을 버티는, 유혹에 견뎌내는 것은 뭐다? 반비례 관계다. 오케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거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낮아지죠. 낮아져? 높아질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만 표현해도 글 전체 내용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